네, 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TV의 사회 코너 혼론 겹론의 강성주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난 17일이죠. 네. 저 불출마 말씀을 발표하신 게 네. 그때 말씀 보면은 제일 큰 그게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네. 말하자면 새로 이렇게 나갔으면 했는데 그 정확한 뜻은 뭔가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진단을 하건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네. 당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 동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지금처럼 조국 사태 이후에 겨우 회복되었던 지지율이 또 금방 원상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대로 총선 그리고 앞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대단히 어렵겠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당 해체와 전원 불출마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 현역 의원 모두 네, 일단 그것은 저의 제안이고 네. 그 제안의 수용 여부는 각자 판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말하자면 지금 그러면은 저 김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몸담고 계시는 그 당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네.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편치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저 해체에 가까운 그런 대변혁을 시도하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해석하시는 시각에 따라서 뭐 해석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아무튼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당 해체이고요. 지금의 모습이 뭐 최근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세상이 바뀌어 온 것에 너무 둔감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괴리가 너무 커져 버려서 이야기를 하면 공격으로 잘못 오해들을 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보는 것과는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네.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연속해서 이제 아마 임계점이 오는지, 이전에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묻혀 있었는데 유독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 인식들이 쌓여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동료들의 어떤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를 하고 그때 그렇게 불출마 선언하셨나요? 일단 불출마 선언 자체가 목표였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존속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네. 그런 인식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저의 거취도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뭐 이제 전원 불출마 하자는 것이 이게 뭐 말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아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전원 불출마와 당 해체라고 봐서 그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전원 불출마라고 했는데도 그 이제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물론 의원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네. 반응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김세연 의원의 어떤 그런 참 힘든 결정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에서.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환영받기 어려운 성격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정, 네.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동료 의원들께 이 같은 정치 생명을 내놓는 이런 결정을 강요하거나 압박하고자 할 뜻은 없고요. 다만 제가 바라본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처방을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나름 찾은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네. 뭐 각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는 지금의 현 시국 네. 혹은 전국을 상당히 엄중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총선 2번 정도 치르고 나면은 소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기간 동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건강한 보수 정당이 부상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민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어떤 탄력 회복성이나 이런 자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좀 더 심한 표현도 썼습니다만 아주 불쾌해들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좀비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들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다는 생각 네. 들었는데 이제 어느 문화 비평을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 젊은 세대는 수없이 많은 좀비물이 요즘 콘텐츠로 제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높아져 있지 않은데 네. 이제 그 지금 저희 당의 이제 인적 구성으로 볼 때 최근에 이런 콘텐츠를 잘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뭐 대단히 좀 추악한 존재로만 이렇게 좀 오인할 수 있겠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 역시 감수성의 차이가 빚어낸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하자면 당이 대폭적으로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보수 정당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다른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보수통합 논의를 볼 때는 그것이 첫 단추가 잘 끼워줘도 제대로 끝까지 순탄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자면 이 보수통합이 제대로 순항할 것이라고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경계선 바깥에 그 어떤 변수도 다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고요. 통합을 염두에 둔다든가 통합을 전제로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논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제기와 저의 제안을 한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불출마의 그리고 불출마 선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중에 일부를 보면은 네. 바른미래당의 존재를 네. 염두에 두고 가령 김 의원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일부 그 리더로 있는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관계 같은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나요? 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가령 뭐 고성국 TV 같은 데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저를 뭐 비난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진 않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좀 이 착각을 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저 다시 한번 말씀을 명확히. 올리자면 네. 보수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저의 결정과 제안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네. 저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보수 통합이 순조롭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롯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이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제가 본 바를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 의원이 보시기에 네. 우리 보수 혹은 보수 정당의 어떤 그리고 한국당 네. 이 안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네. 뭘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회견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기본적으로 세상 바뀐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에 기술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 또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네. 그리고 요즘에 이 정치권 바깥에서 정치를 볼 때 얼마나 깊이 있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없는 이 기본적인 그 인지 능력의 결여를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당인 민주당도 내부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도 그런가요? 아, 보시기에? 민주당은 그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뭐 대응을 제때 못한다거나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그 인지 능력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변화를 시도해서 그것은 통합이라든지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네. 한국당이 지금 그런 대우각성에서 진짜로 크게 달라진다면은 한국당 혹은 보수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전에 총선 때 평균적인 물갈이 비율이 뭐 48%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것을 뭐 퍼센트로 한다고 또는 선수나 연령이나 지역을 가려서 감히 한 인간이 다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같이 책임을 지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대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과거 하던 방식으로 뭐 당 간판 좀 바꾸고 몇 사람 이 상징적인 사람 몇 분을 영입해서 바꾼 척 개혁한 척 하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한국당이 가령 그런 식의 겉으로의 어떤 변화, 면모에 이제 속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지금 당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황교안 당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정말 참 악전고투를 하시는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 네. 그 의도나 순수성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워낙 엄중한 시기에 이제 시간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의 노력 수준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겠다. 지금의 방법 가지고도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특히 단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몸을 던지시는데 좀 말리고 싶은데 지금 뭐 결정을 하셔서 어쩔 수는 없고 아무튼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이제 더 그 다차원적으로 또 이루어져서 이 문제 해결이 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삭발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단식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저런 노력들이 보태어질 경우 국민들이 시선이 좀 더 덜 차가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몸을 던지는 네. 헌신적인 노력에 공감하고 또 응원을 하실 국민들이 계십니다만 불행히도 그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50-60% 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네.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이 그보다는 훨씬 이제 적은 숫자의 국민들로부터만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외연을 대폭 확장을 하자는 차원의 문제 제기였고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고려도 함께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의원께서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보시는 시청자들이 별 재미없어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가령 그런 변화, 저 표면적인 변화 혹은 공심위를 통한 어떤 물갈이 등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잖아요. 네. 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전에 저 가령 통합 같은 것도 염두에 두시진 않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야당이 말하자면 보수 정치권이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 작은 네. 차이를 극복하고 네. 그렇게 바라거나 주문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 만약에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생의 단초가 통합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통합이 되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으로 이제 새로운 활력소가 충전이 되면서 지금의 이 궤도를 돌려놓는 이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비해서라도 뭐 통합이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혁신은 반드시 이룰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김의원께서는 말하자면은 아주 저 한국당 안에서도 상당히 혜택 받았다고 그럴까요? 열심히 물론 본인이 하시고 또 그 지역구의 어떤 그 조건도 있었겠지만은 아주 잘 이렇게 저 정치 과정을 겪고 오셨는데 이 당에 대해서 그런 저 약간 모진다고 할까요? 해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조금 저 일부에서는 의아해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저는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네. 국가 이익의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양심에 따라서 한 거고요. 당의 이익보다는 즉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 남아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승화시켜내는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정당의 존속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당에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공천을 받고 그 공천 덕분에 당선됐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취지라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당선될 때는 소위 그 친이 직계 의원하고의 공천 경쟁에서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2배 이상 제가 앞서는 결과를 보고도 공천 탈락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들어왔고 즉 공천을 못 받고 들어왔고요. 두 번째 공천 받을 때는 그 경쟁 후보가 없이 단독 신청해서 제일 첫 번째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천 신청을 했을 때는 요즘 뭐 뒤늦게 공개가 되었습니다만은 40명 살생부에 올라서 네.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 번에 공천을 저를 탈락을 시키면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것 같다. 의석을 또 잃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줬던 측면이 있고 같은 시기에 똑같은 환경에 부산에서 저와 같이 단독 신청을 했던 박민식 의원님 경우에는 옆 지역에 이 신청하신 분을 지역구를 옮겨서 넣게 해서 경선까지 하는 등 끝까지 괴롭히면서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혜택이라고 한다면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고는 반대가 됩니다만은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아주 좋은 정치적 자원으로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사실 저의 그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은 좀 제가 그러니까 그런 평가나 예. 그런 기대에 대한 우리 김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네. 그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만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새 양날개 중에 한쪽이 꺾인 상태로
좀 있으면 나라가 이 날개 한쪽이 꺾여서 추락할 상황이라면 이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무엇이라도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불출마하시면은 뭘 하실 건가요? 제가 작년에 이순신 장군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는 그 말씀을 들은 게 있습니다. 첫째가 일을 준비할 때는 철저히 하고 일을 행할 때는 사력을 다해서 하고 사력을 다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진다고 보고 2020년 5월 29일까지 현재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은 아직 고민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혼눈 겹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